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미군의 드론은 현대 전장이 복잡해지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상이 구축하면서 대잠 무인 헬기가 쓰이는가 하면 이제는 미 해군의 니미츠급,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에서 MQ-15 스팅레이 무인 공중 급유기가 운용되어 항모 전란의 타격력을 전혀 다른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MQ-15 스팅레이 무인 공중 급유기가 이처럼 봄을 뻗어 F-35C 함재 스텔스 전투기에 F-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 연료를 보충해주면 이들은 최대한 많은 무장을 싣고 최대한 먼 곳까지 날아가 각종 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둥펑 21D, 둥펑 26 대함탄도 미사일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어려워지는데요. 안 그래도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중국의 항공모함에 비교할 수 없는 화력투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MQ-15 스팅레이의 운용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듯합니다. F-35와 F-22 스텔스 전투기들과 임무를 함께할 XQ-58A 스텔스 공격기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스텔스 형상 설계와 RCS 저감 조치가 취해진 XQ-58A 발키리 무인 공격기가 F-22A 랩터, F-35A 스텔스 전투기들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성해 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 덕분에 F-22와 F-35는 위험한 적진에서 내부 무장창을 개방해 적 방공망에 노출될 우려를 없앨 수 있고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을 지닌 550파운드급 제이담과 장거리에서 투발할 수 있는 SDB 항공 유도폭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텔스 무인 공격기들은 F-22나 F-35, 앞으로 나올 6세대 전투기 NGAD와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 더욱 먼 거리에서 안전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 스텔스기의 모자란 폭장량을 크게 보완해주는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F-22와 F-35의 짧은 전투행동 반경 문제도 해결되겠죠. 앞으로 미국은 200대 6세대 전투기 NGAD와 함께 200대의 B-21 스텔스 폭격기, 협업 전투기와 작전을 수행할 1000기에 달하는 CCA 드론을 도입해 공중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F-16 전투기가 투하하는 합동 정밀 직격탄 제이담에 사용되는 마크 80 시리즈 항공폭탄의 화력을 서로 비교해봤습니다. 가상의 목표물인 빨간 자동차에 먼저 두 번째로 화력이 약한 500파운드 제이담을 투발하는 시험이 이뤄지는데요. 이 정도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자동차가 흔적도 남지 않을 듯한 엄청난 폭발과 파편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00파운드급 제이담입니다. 엄청난 충격파와 진동이 발생하는 가운데 수십 미터 크기의 거대한 크레이터가 형성되었습니다. 제이담은 재고가 많은 기존의 500파운드급 마크 82 폭탄부터 1000파운드 마크 83, 2000파운드 마크 84 폭탄이나 벙커버스터 폭탄인 BLU-109 등의 GPS 및 INS를 통해 유도되는 정밀 유도 키트를 장착해 사용하는 물건인데요. 덕분에 무유도 멍텅구리 폭탄이었던 이것들은 원형 공산 오차가 10m에 불과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면서 화력도 어마어마한 무서운 무기가 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B-52 전략 폭격기는 물론 MQ-9 리퍼 같은 무인 공격기에서부터 각종 전투기, 전폭기에서 다양하게 투발하고 있습니다. 제이담 키트에 활공용 날개를 추가해 사정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린 제이담 ER도 있는데 무려 80km 밖에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대함, 지대함, 잠대함, 함대함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대함 미사일 NSM과 JSM이 중국 해군 함대를 격침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JSM 스텔스 대함 미사일은 가장 무서운 수단 중 하나인데요. JSM은 F-16 전투기의 외부 하드포인트에 장착해 투발할 수도 있으며 미사일 자체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중국군으로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타격 수단인데요. 매우 정확하게 목표물인 적 레이더 차량을 명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레이더 차량이 최초 설정된 목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목표물은 왼쪽에 있는 컨테이너였지만 날아가는 도중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통해 목표물을 이동식 레이더 차량으로 변경해 타격한 것인데요. 이 미사일은 탄두 중량 또한 125kg으로 강력한 화력을 가진 데다 관성 유도 및 지형 대조왕법으로 유도되기에 GPS 재밍에도 교란되지 않습니다. 사정거리 또한 비행 형태에 따라 185km에서 555km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종말 단계에서는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으로 매우 정확히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미 해병대 UH-1Y 베놈 다목적 헬기가 비행장에서 출격하고 사수가 GAU-17A 7.62mm 미니건을 시원하게 퍼붓고 있습니다. 이어서 70mm 무유도 로켓 또한 지속적으로 발사하며 적 목표물을 초토화시키는 훈련을 진행 중인데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목표 지점으로 또다시 GAU-17A 미니건을 발사하고 분당 4000발 속도로 발사되는 엄청난 탄약이 목표 지점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미국의 벨사가 제작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려 16,000대가 생산된 UH-1 다목적 헬리콥터인데요. 사실상 서방 세계 군용 헬기 표준이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헬기는 M16 소총, M60 기관총과 함께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UH-1Y 베놈은 미 해병대 요구로 개발된 UH-1 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초기 UH-60 블랙호크 헬기에 탑재되던 1546 시프트 마력의 T700G401C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이 크게 증가했고 항공 전자장비 또한 완전히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강력한 군대가 봐도 오금을 저릴 만한 사상 최강의 엘리펀트 워크가 진행됩니다. 2020년 알래스카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3비행단이 실시했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엘리펀트 워크에서는 26대 B-12A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E3 조기경보 통제기가 모습을 보였고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대형 수송기인 C-17 행렬이 뒤를 이었습니다. C-130 수송기들도 함께 동원되었는데 현재 이것들이 모두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제즘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를 퍼볼 수 있는 폭격기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장난이 아닌 전력들입니다. 순차적으로 F-22 스텔스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날아오르는 보기 드문 장면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엄청난 전력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풍부한 예산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여러 방산 기업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실전 경험을 가진 천조국 미국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처럼 막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만 같네요. 2022년 11월 9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또 다른 군사적 도발을 일삼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 미 해군의 최신의 3세대 핵추진 항공모함 CVN-78 제럴드 R 포드함이 대서양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출격 준비를 모두 마친 F-18EF 슈퍼호넷 함재 전투기들이 전자기식 사출기 이멀스를 통해 출격하는데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함재 전투기들의 착함 또한 최신형 강제 착함 장치인 AAG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함재기들의 이함과 착함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호넷 전투기들 사이로 최강의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들도 주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함재기들을 빠르게 이착함시키는 능력이야말로 항공모함이 가진 진정한 전투력입니다. 제럴드 R 포드함은 기존 니미츠급 항모에 비해 함재기 발진 횟수가 25% 증가해 24시간 작전 시 무려 270 페이스 OT 생성률을 자랑합니다. 슈퍼호넷 전투기가 대당 2발의 제이담을 장착하고 약 500개 이상의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화력인데요. 러시아의 군사 전문지에서는 중국이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해군력의 40%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2014년 6월 2일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화력을 보유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SSBN-736 웨스트 버지니아함이 수직 발사관을 통해 가장 무서운 무기 UGM-133 트라이던트2 SLBM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본체는 수중의 모습을 감춘 채 수면 위로 떠오른 SLBM이 자체 발진을 시작하며 가상의 적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함은 이어서 두 번째 SLBM을 발사하고 미사일은 맹렬한 속도로 지구 외기권을 향해 날아갑니다.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은 러시아의 타이푼급 잠수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잠수함이기도 한데요. 24개의 UGM-133 트라이던트2 SLBM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은 당연히 모두 한 기당 475kT 위력을 가진 W-88 10핵탄두 12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원잠 한 척은 사실상 핵 보유국 하나와 맞먹는 존재이며 핵무기를 전탄 발사할 경우 각각 히로시마 원폭의 32배 위력을 가진 핵탄두 192발을 퍼부어 적국의 주요 도시와 핵심 시설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이 전략 원잠은 만약 핵전쟁으로 인해 상호 확정 파괴가 이뤄져 고향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여전히 살아남아 적국의 최후의 핵 SLBM을 퍼부어 보복할 수 있는데요. 부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1958년 5월 16일 망망대해가 펼쳐진 조용한 어느 섬에 폭풍 전야와 같은 정적이 흐릅니다. 이내 바닷속에서 엄청난 위력의 핵폭탄이 폭발하고 모든 이들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오르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물기둥 속에서는 더욱 거대한 규모의 2차 폭발이 일어나며 엄청난 양의 물과 방사능, 충격파를 주위에 퍼뜨립니다. 계속해서 덮쳐오는 하얀 구름 같은 물기둥으로 인해 해일이 닥쳐올 것만 같은데요. 이처럼 미국은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비키니 환초에서 일명 비키니 핵실험을 실시하며 총 23개의 핵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핵폭발 실험은 공중과 수중, 해수면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으며 전술 핵무기 위주로 개발되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상대로 보다 크고 강한 핵폭탄을 계속 개발하는 핵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비키니 핵실험 당시 캐슬 브라보 실험에 사용된 여러 핵무기들 중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 사용된 것보다 1000배 더 강한 위력을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한 핵실험은 더 지속되지 말아야겠는데요.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롱게리커 환초로 이주했지만 방사능 낙진으로 피해를 입었고 세계는 당시 이런 위험한 실험을 감행한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